공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장소에서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면서 그런 나라가 어떻게 감히 인도를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우리는 똑같이 일하는데 왜 임금 차이가 나는 거죠? 삼성은 인도를 떠나라고 해요. 인도는 삼성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이런 주장을 하며 최근 인도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국과 관련된 충격적인 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영상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첸나이에서 경제기자로 일하고 있는 아라빈드 쿠마르입니다. 지금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노동파업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인도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며칠 전 인도 전역을 뒤덮은 뜨거운 소식이 있었죠.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시작된 대규모 파업.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를 모두 쏟아내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한국인은 특혜를 받고 우리는 왜 차별받아야 하나?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임금 인상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이 사건이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이라면 어째서 이토록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 디팍으로부터 첫 소식을 듣고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그는 저에게 말했죠. 아라빈드,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파업 현장에 직접 가서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죠. 공장의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자오펑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인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자오펑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체를 밝히려는 저의 노력은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파업의 배후에는 단순한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위협하는 배후에 숨겨진 세력, 그들이 조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오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건 오랜 친구 디팍의 전화였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고, 그는 현재 삼성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냥 안부 인사였겠지만 그의 목소리엔 심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라빈드, 큰일이야. 공장이 난리 났어. 그가 말한 난리는 단순한 파업 이상이었어요. 노동자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는 사실이었죠. 인도에서 노동자 파업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 파업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자오펑이라는 이름의 낯선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디팍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급히 메모를 하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오펑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기자로서 제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팍에게 부탁했습니다.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 현장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봐.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첸나이의 삼성 공장 정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공장 앞은 혼란스러운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분노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묘하게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움직임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자오펑이 있었습니다. 자오펑은 군중들 사이에서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힌디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미묘하게 어색한 발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가 인도의 동북부 출신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어떤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의 고충과 분노는 그리 낯선 주제가 아니었지만 그가 주도하는 방식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분노에 찬 노동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의 카리스마는 실로 대단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오펑이 정말로 이 파업을 진심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혹시 그가 어떤 배후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일종의 계산된 전략이 느껴졌고 그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욱 과격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서 자녀들에게 평생 직장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현실성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를 선동하는 자오펑은 자신을 노동자들의 대변자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디팍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건 이상해. 자오펑이라는 사람, 도저히 인도 사람 같지 않아. 그의 배경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디팍은 그 말을 듣고도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했지만 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공장 내부의 일부 관리자들과 접촉하면서 우리는 자오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근 몇 달 동안 외부 세력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더욱 불분명해졌고 그를 둘러싼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자오펑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미소는 금세 사라졌고 대화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인도의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죠.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커져만 갔죠.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오펑은 단순한 노동자 대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그의 목표는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 삼성과 인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보기관에 있는 몇몇 인맥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자오펑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용해 인도와 한국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파업은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대립의 일환이었고 자오펑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디팍과 노동자들에게도 경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오펑의 선동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고 삼성은 이미 인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디팍에게 달려가 자오펑의 정체를 밝혔지만 그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속았다는 거야? 노동자들이 이용당한 거라고. 그의 목소리엔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삼성의 철수는 이 지역 전체를 경제적 재앙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저는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던 노동자들은 이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지도자 자오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이유도 희망도 잃었습니다. 삼성은 이곳을 떠났고 그로 인해 수천 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은 일자리를 잃었죠. 그날의 침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한때 활기로 가득 찼던 거리는 이제 쓸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이 자오펑이라는 한 사람의 계획된 계략에서 시작되었음을 되새기며 그 비극의 끝을 바라봤습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그 분노는 그들을 파괴로 이끌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저는 그날의 사건들을 계속 곱씹으며 지냈습니다. 자오펑은 마치 한낱 연극의 배우처럼 사라져버렸고 그가 이끈 파업은 도시 전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혼란 속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삼성 공장이 철수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인들, 학교, 병원까지도 파급 효과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이 지역은 이제 문을 닫는 상점들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기관들로 인해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죠. 제가 거리를 걸을 때마다 이전에 활기찼던 거리들이 모두 썰렁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노동자들은 한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정의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오펑의 연설에 빠져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는 더 이상의 일자리도 희망도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도구로 이용당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오펑의 배경을 추적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곳에 와서 노동자들을 선동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저의 목표였죠. 자오펑은 단순히 중국 정부와 연관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혼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오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움직였고 그의 흔적은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배후에 있던 세력들이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겪은 이 비극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자오펑의 계획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그보다 더 크고 깊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디팍과도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사건 이후로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팀원들이 하나둘씩 일자리를 잃고 공장은 문을 닫고 그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파업이 단순히 노동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순진했어. 아라빈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어. 자오펑은 처음부터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어.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었고 노동자들은 더 큰 힘에 의해 조종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삼성은 철수했고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디팍은 한동안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와 함께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자오펑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남겨진 자료들과
그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의 행적을 추적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자오펑이 인도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이용해 외국 기업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분노를 자극하고 그 분노를 과격한 요구로 확대시킨 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오펑은 단순히 이익을 위한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특정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를 조종하는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자오펑이 중국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디팍은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파업은 단순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경제적 전쟁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자오펑은 그저 도구였고 그를 통해 중국은 인도와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었죠. 삼성 공장의 철수는 그들의 목표 중 하나였고 그들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기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노동 분쟁으로 기억하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동자들이 이용당한 비극이었고 그들을 이용해 더 큰 세력을 위해 싸운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분노는 정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오펑과 같은 인물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항상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노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하고 더 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다시 한번 그날의 파업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정의는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를 쓰고 나서도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진실을 밝혔지만 그 진실을 밝혀낸 시점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더 빨리 행동했어야 했고 더 일찍 자오펑의 정체를 알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발표한 후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외부 세력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고 인도 내에서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외국의 개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삼성은 첸나이에서 철수했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삼성 공장 근처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나 지역사회 기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와 병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은 생계를 잃었고 그들의 삶은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공장 폐쇄 후 수개월 동안 실업률이 급등했고 경제적 불안이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들의 셔터가 내려진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시장들도 이제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디팍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오펑을 더 일찍 막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너무 멀리 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인도 내에서 또 다른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외국 기업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선동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그곳에서도 자오펑과 같은 인물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었고 분노와 불만을 자극하여 혼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 쉽게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협력하여 외부의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노동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누가 그들의 분노를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팍과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음모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자오펑 같은 인물들은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저는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누가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없으며 우리의 분노가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폐쇄된 채 있었고 그 주변은 고요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배움을 통한 깨달음의 시작이기를 바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불만과 분노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인가요? 그리고 그 분노는 여러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여러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진실을 파헤치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앞으로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도전에 맞서 진실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